여러분들 이 강좌는 저희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 강좌는 원래 지금 기본 이론 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게 김동준 교수님 가지고 김동준 교수님 책으로 하는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동준 교수님 책으로 심화 강의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 심화 강의 할 때는 앞에서 기본 강의를 압축을 같이 하면서 심화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풀이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책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책만 다른 거예요. 말랑말랑 소방학 아직 정해진 이름은 아닙니다. 말랑말랑 소방학으로 그냥 원래 기본 강의를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걸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똑같이 투트랙으로 갑니다. 똑같이 심화 강의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문제풀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별로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뭘 듣고 싶은 걸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이건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고 이건 실강에서 찍을 건데 물리적으로 10월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다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되도록이면 빨리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문제가 이제 공채 같은 게 문제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심화 강의를 만든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뭐 100점 맞기가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100점 맞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원래 간부부서는 원래 100점 맞을 수가 없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 이제 20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한 16개까지를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16개까지를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 이제 4개, 간부부생은 25문제니까 한 5개 여기서 잡는 거예요. 잡기를 여기서 잡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시험장에 가보면 알아요. 별로 특별한 학문은 아니야. 이 과목이 되게 단순한 과목인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다 중요한 것 같아. 실제로 별로 안 중요한 걸 4문제를 찾기 위해서 늘어뜨린 과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한 20개 중에 16개는 기본 강의 때 다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하는 수업이야. 상반기 기준으로 8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올해 80점만 나와도 사실은 굉장히 선방했던 점수가 조정 점수가 잘 나왔던 내용이고 똑같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고 강의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저희 책은 이제 똑같이 1부하고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나와 있지만 1부하고 2부 단권화되어 있는데 크게 나눴어요. 1부는 똑같이 원래 책대로 공학론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공학론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나머지 인사, 조직, 재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소방사를 기점으로 해서 20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15문제가 이 공학론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한 14문제에서 16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1권에서 다 나와요. 1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뭐 6문제에서 4문제가 2부에서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간부 후보생도 똑같아요. 간부 후보생도 한 25개 중에 17개는 여기서 다 나오고 한 8개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빈도가 훨씬 더 높고 근데 이 공학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2부 파트보다 조금 더 물론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 2부 파트보다는 1부 파트가 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그리고 변별력이 좀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아마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역사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수업이 좀 스무스해, 편안하고. 근데 오늘 하고 다음 주가 가장 힘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어. 이게 과학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가서 보시면
책은 똑같아요. 일부라고 적혀있는 공학론 파트는 기본적으로 그 연소론, 그 다음에 폭발론, 그 다음에 화재론, 그 다음에 소화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그 다음에 건축방재, 그 다음에 위험물. 이렇게 끝나면 일부가 다 끝납니다. 일부가 다 끝나 있고, 여기에서 이제 16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패턴은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로 보면 이 연소론을 하기 전에 약간의 과학적인 부분을 조금 했었어. 기초과학이라고 어떤 부분을 했었어요. 자,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원래 이 수업을 할 때 이걸 넣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 이게 시험에 나와서 나있다기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던 것 뿐인데, 올해 소방사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 이 기초과학에서 단독으로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과학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좀 계산 문제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화 때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출발하는 내용은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소방하면 뭘 제일 많이 하냐면 화재 진압을 제일 많이 합니다. 불을 끄는 일을 제일 본능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 화재 진압이에요. 그래서 1권의 내용은 불이 난 얘기의 주된 요소야. 됐죠? 불 났다가 우리의 불을 끄는 게 우리의 주된 임무죠.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된 임무인데, 화재라는 게 순수하게 불이 났다가 아니라는 거죠. 불이 났다가 화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점이 이거야. 화재라는 건 불이 났는데 나쁜 불을 우리가 따로 화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나요? 됐니? 하연아? 네 이름 많이 나오겠다. 다시. 그냥 불이 났다를 화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느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불이 났다가 화재가 아니라고. 불이 났는데 꺼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나쁜 불, 즉 그런 불을 따로 화재라고 부른다고요. 순수하게 우리는 그럼 불 났다, 그냥 불이 난 건 뭐라고 부르냐면 따로 연소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이죠. 됐죠? 따로 연소라고 부른다고. 그럼 불이 난 연소 현상 중에서 나쁜 불만 따로 화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란 얘기를 하기 전에 순수하게 불이 난 얘기를 먼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때 이 연소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다 많이 보여줘도 여러분들 다 모르니까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이 났다 얘기부터 출발합니다. 불이 났다 얘기부터 출발하죠. 그죠? 불이 났다 얘기부터 출발하고, 이 그냥 순수하게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나게 되면 터질 수 있겠지. 그런 걸 뭐라 그래? 폭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폭발론에서는 불이 났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의 폭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불이 난 얘기는 다 끝났어. 그지? 여기서 나쁜 불이지. 그지? 그럼 어떤 불이 지금 나쁜 불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거라는 거지. 자, 그런 얘기를 볼 거고, 이 나쁜 불이니까 꺼야 되겠죠. 그 불을 끄는 걸 뭐라 그래? 소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얘기 조금 보게 될 거고요. 근데 불을 끌 때 보통 우리가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끄게 되는데, 그 물을 보통 바가지로 뿌릴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물을 방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약재라든가 물을 방사하는 기구들을 다 칭해서 소방시설이라 그래. 불 끄는 기계들을 다 칭해서. 그래서 어떠한 이 소방시설에는 불을 끄는 기계 말고도 뭐 피난을 도와주는 기계라든가, 그죠? 화재가 났으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건축 방재 부분은 뭐 가볍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위험물 파트 부분에서도 중요한데, 그 위험물이라는 건 위험한 물질이야. 근데 위험한 물질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여기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화재 진압할 건가에 대한 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불에 관계된 내용이야. 무슨 말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몇 문제 나온다고요? 소방사 16개, 최소 14개, 간부부생 최소 17개, 여기서 다 나옵니다.
더 지저분한지 덜 지저분한지 뿐이지 여기서 다 나오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좋겠고, 올해 소망상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소론 파트에서 6문제 나왔죠. 여기 20문제 중에 여기 6문제 나왔어요.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간부부생에도 이게 4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25문제 중에서. 그래서 상당히 빈도가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은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기초과학이라는 걸 왜 하냐면, 이렇게 불이 났다라는 얘기가, 불이 났다라는 게 일종의 화학 반응이야. 화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불이 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불을 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직접 일어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화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필요해.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사실 화학이나 과학을 조금만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긴 한데, 과학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 이 과목에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과학이란 파트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불이 난 얘기가 뭐였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요소를 좀 다루기 위해서 앞에 과학 부분을 조금 첨가를 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불이 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초 과학적인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처음 듣는 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조교를 제가 외워야 돼. 결론은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외우는지는 이게 몇 번 들었던 이제 시범조교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외워야 된다는 걸 우리 지성이라든가 우리 수영이가 보여줄 거야.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여러분들 2페이지 맨 앞에 가면 주기율표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조금 출발하겠습니다. 그죠?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데, 잘 나오지 않는데, 좀 알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알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수험학적으로 이게 맥스야.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소방학에서 더 이상 물어보면 좀 과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원래 주기율표라는 거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원래 몰랐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외워야 돼.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 외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내가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종이나 아무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질을 잘라. 아주 잘게 잘라. 어디까지 잘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자른다고요. 그럼 자르면 가장 작은 알갱이가 나오겠지. 그런 알갱이를 뭐라 그러냐면 원소 또는 원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소 또는 원자라고 불러요. 다시. 세상에 어떠한 물질이든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위까지 쪼개지게 된다. 그때 가장 작은 단위를 원소 또는 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안 믿기겠지만, 저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안 믿기겠지만 원소나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원소와 원자의 종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다고. 그죠? 이 표로 만들어 놨다고. 이 표를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니, 수민아? 소영이 누가 만들었니? 모줄리가 만들었죠. 이 모줄리 전에 누가 만들었죠? 맨델요프. 공부 많이 했네. 그렇게 됐습니다. 몰라도 그냥 한번 했어요. 제가 미친 척하고 심심할까봐. 그래서 이 표를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 놨겠지, 그지?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110번간인가 있어요. 그러면 다 외울 수 없어요. 저도 전공했는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 단순 암기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H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H를 보고 그냥 수소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수소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수소 보고 H라고 같다고 느낄 수 있으면 돼. 그렇게 하시면 돼. 체크하시고. H2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걸 헬륨이라고 불러. 그럼 H2 보고 여러분들이 헬륨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C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죠? C라고 적혀 있는 게 탄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C가 탄소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오케이. 시험 문제에
C가 탄소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근데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왜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다음 N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질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질소라고. 그러면 N 보고 여러분들 질소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다음 O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산소라고 불러. 그러면 O 보고 여러분들은 산소라고 대답. 근데 O는 한 번쯤 봤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죠? O2 이런 것들은 본 것 같아. 그죠? 그다음에 F라고 이렇게 불어 있는 게 불소라고 불러. 그럼 F 보고 불소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돼. 치약에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N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 네온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AL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L입니다. I 아닙니다, 여러분들. AL입니다. 소문자입니다. AL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알루미늄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알루미늄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부터 갔네요. NA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트륨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트륨. 한 번 본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Mg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L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알루미늄. P라고 적혀 있는 게 인. S라고 적혀 있는 게 황. CL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염소. 그다음에 AR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르곤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거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BR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BR. 그죠? 막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되니까 외워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 이게 브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브롬이라고. 그다음 I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요우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우드라고.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이 지금 적혀 있는 이 명령법은 옛날 명령법이에요. 옛날 명령법. 현재 화학에서 다루는 이름은 아니야. 근데 시험이 뭐라 그래야 되나? 원래 소방학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 소방학과는 화학을 다루는 과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더뎌. 근데 교수님들이 점점점 최신 버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소라는 게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소가 플루오린이에요. 플루오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운다 이런 것보다는 F도 플루오린이고 불소도 F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BR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브롬을 일단 화학에서 현재는 이걸 브로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많이 써? 지금도 브롬이라고 훨씬 많이 써요. 지금 법에도 그리 적혀 있고 우리 책에는. 근데 아무튼 브로민이라고 불러도 BR과 같은 말, 브롬과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I라고 적혀있는 요우드인데 이게 좀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이름이 아이오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 필요 없고 꼭 이 순간에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C. 이건 꼭 기억해. 지금 쓸 거야. C라든가, 그 다음에 O라든가, 그 다음에 H라든가, 그죠?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원래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쓸 거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시켜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늦게 와. 나는 늦게 오는데 여러분들은 늦게 오면 안 돼. 되게 화낸다. 알겠니? 나보다 늦게 오면 엄청 화낸다. 알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조금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런 몇 가지 체크한 거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이 불소하고 염소하고 브롬하고 이 요우드를 묶어가지고 얘들 이름을 정해놨어. 이 네 개의 원소를 묶어갖고 이걸 할로겐 원소라고 불러요. 적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할로겐 원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할로젠 원소로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교과과정에서. 같은 말이다. 근데 우리는 할로겐 원소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가 문제 할로젠도 내고 할로겐도 낼 건데 오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 내가 오타가 많긴 하지만 이걸 갖고 오타는 아니니까 이 같은 말이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할로겐 원소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F, Br, Cl, I 이게 떠올라야 돼. 염소, 불소, 요오드, 브롬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갖고 이 네 가지 원소 묶어서 이름을 정해놨다.
할로겐 원소라고 이름을 정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조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약간 성질적인 얘기인데, 이 소방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소방사에서 간부부성에서 가장 공통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험에서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 정의를 많이 물어봐. 무조건 시험에서 정의를 물어봐. 정의가 안 나온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 그래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분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게 개론 시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분류와 정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 그 다음에 이 연소 파트에서 뭘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감각적으로 있잖아. 얘가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얘가 불이 잘 안 나는 성질을 가지는 건지를 많이 물어봐. 근데 이게 막 정확하게 이게 정성적이라 그러지 몇 배 불이 잘 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불이 잘 날 것 같아, 요렇게 되면 불이 잘 안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 위험성을 판단하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 알겠니? 이거는 과학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문을 너무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어.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게 법규 같은 경우는 딱 조문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서 벗어나지 않아. 근데 과학적인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글자는 다른, 텍스트가 다른데 의미가 똑같을 수도 있고, 그 텍스트가 유사해 보이는데 다른 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얘가 이렇게 되면 불이 잘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기본적인 느낌을 배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조금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어. 무슨 말 아시겠죠? 불날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느낌을 가지는 첫째가 뭐냐면 이게 원자에 대한 이야기야. 아까 내가 원자를 가장 잘게 쪼개면 나오는 입자의 가장 최소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위. 근데 또 인터넷 질문하지 마. 쪼갤 수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죽여버린다? 알겠죠? 물론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는데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어. 아무튼 쪼갤 수 없는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라는 건데, 이 원자는 굉장히 불완전해. 이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자는 뭐라고요? 불완전해. 불안정하다고. 원자는 불완전하다고. 원자는, 또는 뭐란 말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말, 원소라 그랬죠. 원소는 무조건 불완전해. 불완전해. 됐죠? 불완전해. 주기율표에 적어두세요. 주기율표에. 원자는 불완전해. 그죠? 옆에 빈칸에 적어두세요. 원자는 불완전하다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건 어떻게 되려고 했어요? 불완전하면 안전해지려고 그러겠지. 그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절대 원자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원자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불완전해서 원자 상태가 다시 다른 안정한 상태로 변한다라는 거지. 이게 느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원자는 굉장히 불완전해. 알겠죠? 이게 불완전하다고. 원자는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즉 원소는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그럼 적혀 있는 이 NA라든가 NA라든가 O라든가 H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매우 불완전하거든. 근데 이 표 안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물질이 있다는 거야. 안전한 원소, 원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특이한 거잖아. 사실 대원칙에 벗어나는 거잖아. 원자란 건 불완전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안전한 원자들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 원자들이 요 맨 끝에 있는 더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정도만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 누구? 헬륨, 네온, 아르곤. 얘들은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라는 거야. 됐죠? 뭐라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나머지는 다 불안전해. 여러분들 다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혀 있는 헬륨이라든가 네온이라든가 아르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원소야. 뭐라고? 불안정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정하다고.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됐죠? 이 안정하다는 이 원소들을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냐면 아까 FCl, Br, 요우도 이런 걸 묶어갖고 할로겐 원소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얘들도 묶어갖고 이름을 붙여놨어. 다 안전한 원소들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어. 그걸 뭐라고 붙였냐면 얘를 비활성 원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비활성 원소라고 불러. 됐죠? 근데 얘를 또 똑같은 말로 불활성 원소라고 불러. 네, 똑같은 말이죠. 불활성 원소라고 불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비활성 원소, 불활성 원소는 이꼴 뭐라는 얘기야? 안전하다는 얘기야. 안전하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안전하다는 얘기라고. 그럼 원래 헬륨은 맞나요? 우리가 안 맞나요?
만나지. 우리가 안전한 상태로 만난다고. 원자 상태로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고. 헬륨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마시면 목소리가 변하는 그런 가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안전한 물질이라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라고 실제로. 근데 얘는 이름을 이 안전하다는 걸 뭐라고 했냐면 비활성 원소 또는 불활성 원소라고 이름을 이렇게 명령해 놨어. 됐죠? 그러면 안전하다는 게 비활성, 불활성이야. 근데 이걸 한자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공부해 보면 이게 활성이 B가 뭐겠어? B자가. 안일비자라고 그러면 활성이 없는 원소가 안전하다는 이런 뜻이라고. 이 불자가 뭐겠어? 안일불자겠죠. 그러면 활성이 아닌 원소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뭐예요? 활성이 없는 것이 곧 뭐란 얘기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다 불안전하다 그랬어. 그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겠어? 얘들은 활성 원소라고 부른다고. 얘들을 활성 원소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처음 듣기 때문에 텍스트에 가지는 느낌이 없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성이라는 표현은 불안전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뭐야? 얘들을 제외하고는 다 활성 원소인 거야. 불안전한 물질이라고. 그럼 이 상태로 원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원자들은 뭐게? 안전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자와 다 만나려고 한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얘들이 끝내 원자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자와 막 만나. 그런 걸 유식하게 뭐라 그런다고? 화학 결합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내용이라고. 됐죠? 결론 한번 가볼게. 이런 내용이야. 원자끼리 막 만나. 이런 걸 화학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끝이야. 근데 봐봐. 자, 이 느낌은 외워야 돼. 이 느낌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O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O라고 적었어. 산소야. 그지? 근데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그지? 그때 원자 상태로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이런 O2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왜? 원자 두 개가 만났다라는 거야. 왜? 왜 만났어? 안전해지려고 만났다는 거야. 결론은 요지는 이거라고. 이렇게 되면 뭐요? 불안전해지니까. 근데 누구는 NE는 NE2 이렇게 쓸 필요 없다고. NE끼리 만날 필요 없어. 왜? 안전하니까 그냥 NE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산소고 이것도 산소야. 근데 이거는 산소 원자야. 불안전한 상태고 O2는 나중에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갖고 분자라는 걸 만들어서 분자 상태야. 이건 안전한 물질이라는 거지. 됐죠? 됐나요? 자, 원칙적으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야?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걸 하는 우리가 이유가 뭐야? 불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야. 다시 잊지 말고 가야 돼. 불났다는 얘기야. 불이 나는 게 뭐라 그랬어?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어. 화학 반응. 그래서 지금 화학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다고. 됐죠? 그럼 종이가 탄다는 것도 화학 반응이라고. 그렇죠? 석유가 타는 것도 화학 반응이라고. 그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야? 이런 원소들이 반응하는 물질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활성금속이라고 시험 지문에 이렇게 떴어. 활성금속. 뭔지 몰라. 근데 얘가 화학 반응 해 안 해? 하겠다는 뜻이지. 활성이니까 불안전한 금속이니까 화학 반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일 거고. 근데 불활성 금속이라고 얘기했다고. 불활성 금속. 불활성 금속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화학 반응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뜻이라고. 자, 그 말을 가르쳐줘. 대표적인 구리지. 그지? 이런 것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뭘 기억하라는 거야? 활성과 불활성의 느낌을 꼭 가지고 계세요. 원자는 불안전하다. 됐죠? 근데 원자 중에 안전한 물질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다? 할로겐 원소다. 기억해야 된다. 그럼 뭐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 할로겐 원소는 절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겠지. 근데 연소 반응도 화학 반응의 일종이야. 그럼 얘 불 타 안 타? 안 타. 안전하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불이 난다는 건 화학 반응이야. 근데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절대로. 이 큰 화학 반응 안에 불이 난다는 연소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절대 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가장 대표적으로 탈 수 없는 물질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드는 것들 중에 하나들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라고. 나중에. 그래서 왜 갑자기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죠? 됐죠? 그래서 자, 여기에 가서 보시면 원소를 이제 분류를 했어. 가볍게 봐두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끄면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원소들이야. 자, 그 다음에 수소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걸 비금속 원소라고 불러.
비금속 원소라고 불러.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야, 나트륨이 금속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이 표 안에 있는 거 뭐라고? 금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트륨이 금속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수험학적으로. 특히 누구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소방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나트륨이 금속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금속이라고 대답해야 돼. 지금 외울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나트륨을 가지고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금속이다. 뭐 더 나가서 알루미늄이 금속이니? 금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수소는 금속이니? 금속이 아니야. 그럼 뭐 이렇게 꺼서 약속했거든. 그치? 표 안에서. 산소가 금속이니? 금속이 아니야.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죠? 됐나요? 그러면 아까 이 기본적으로 원소는 불완전하다 그랬어. 그지? 불완전하다 그랬잖아. 안정해적에서 다른 원소끼리 만나겠지. 그지? 만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안전해적에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크게 원소를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했거든. 어떻게 원소? 금속 원소하고 무슨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하고만 분류했거든. 그래서 금속 원소하고 금속 원소하고 만나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안정해진 물질을 만드는 결합. 이런 결합을 우리가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뜩 흘려. 금속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하고 만날 수 있겠지. 이런 결합을 뭐라 그래? 공유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금속과 뭐 비금속 원소가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니까. 이런 것들을 만나서 만드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 됐죠?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여기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공유 결합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공유 결합한 그 물질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분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지금 나는 그 분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분자 얘기라고. 됐죠? 분자는 뭘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결합을? 공유 결합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H2O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모를 수 있죠, 충분히. 뭐라고 부르니? 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알았어? 외우면 돼. 그냥 외우는 거야. 물이야.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H하고 O하고 결합한 거라고. 이게 그지? 그럼 비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 원소의 이 결합체, 이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분자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느끼면 돼. 됐을까? 다시. 뭐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와서 갔는데, 많이 알면 사실 이건 엄청 많이 알면 냉정하게 봤을 때 소방학은 거의 내가 봤을 때 물리, 화학, 건축 조금만 할 줄 알면 사실 암기할 게 별로 없는 과목인데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들 일정 부분 외우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시 갈게요. 원자는 불완전하다 그랬어. 그치? 원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끼리 만날 수 있어. 그런 걸 화학결합이라고 얘기해. 근데 원자를 크게 원소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결합했어. 근데 우리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만들어진 그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 그 만든 물질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분자라고 부른다고. 그럼 분자라고 말하는 건 나중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물은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라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 소화 약제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말이 이런 말이라고. 왜? 물은 분자야. 비금속 비금속이야. 그럼 당연히 공유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이 말 안에는 사실은.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너무 많이 나가면 좀 이러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즘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됐을까요? 됐어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책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뭐냐면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원자량이라는 게.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알 필요 없어? 근데 원자의 무게값을 표현하는 거야. 상대적인 무게값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원자의 무게다. 이게 뭐라고요? 원자의 질량, 무게. 이걸 원자량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분자의 무게로 뭐라고 부르겠어? 분자량이라고 부를 거야. 그 정도까지는 지금 원래 안 했었는데 분자 질량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한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됐죠? 내가 봤을 때 앞으로 트렌드상 소방사에서 몰수까지 계산하는 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분자량과 원자량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2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까 내가 외우라는 원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끝에 있는 비활성 원소라는 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고, 활성을 가진다는 것보다 불안전하고 화학 반응에 참여를 잘할 거고, 그러면 앞으로 화학 반응의 일종인 연소 반응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옆에 가서 보시면 6페이지인가요? 원자 얘기 나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뭐 심화과정 할 때는 다 한번 보긴 할 건데 보실 필요는 없고, 원자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원자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원자 나와 있고, 정의, 원자의 구조, 원자량 이런 게 적혀 있죠. 그죠? 됐나요? 원자량에 가서 보시면 굵은 것이 표시되어 있어요.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냥 이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원자의 무게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량이 뭐야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 원자의 무게값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읽어보면 원자가 너무 작고 무게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적 값으로 표현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냥 무게값이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7페이지 가서 보시면 화학결합의 오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됐나요? 읽어보시면 이런 말 적어놨죠. 원자 자체로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원자들 간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걸 화학결합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읽어볼 느낌을 가질 필요는 있어.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보시면 원자들 중 불활성 원소, 비활성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함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야? 불이 타지 않는다. 연소 반응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3번에 가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비활성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 활성도가 낮다. 이렇게 적었지. 됐죠? 활성도. 이게 뭔 얘기야? 활성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를 표현하는 정도라고. 활성도가 크다는 건 뭐야? 활성 금속에 가깝다. 활성 원소에 가깝다는 얘기고, 활성도가 낮다라는 건 비활성 원소에 가깝다는 얘기야. 활성도가 높다는 건 불안정한 거야? 안정한 거야? 불안전한 거야. 활성도가 낮다라는 건 안전하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불이 나기 위해서는 화학적 활성도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되겠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이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지문이 뭐가 나오든 간에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죠? 화학적 활성도가 낮다라는 건 안전한 거야. 불이 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지겠지. 그지? 하지만 화학적 활성도가 크다라는 건 불안전하고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조금 한번 해둘게요. 그 다음에 8페이지 가서 보시면 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줄건 것만 봐도 과합니다, 여러분들. 분자량이라는 게 개념이 나와 있죠. 뭐라고 적혔죠?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뭔 얘기야? 분자의 무게값인데 이 분자의 무게값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원자의 무게값을 다 합해서 계산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분자량이라고 얘기한다고.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분자식의 의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요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됐나요? 됐죠? 됐습니다.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해.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안 했는데 시험이 자꾸 이상하게 되니까 조금 길게 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에 있는 거 이걸 다 칸을 채울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수험학적으로 이렇게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 이건 사회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게 돼. 분자식의 몇 가지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H2O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어요. H2O라고 부르는 걸. 이걸 여러분들은 물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아, 왜요? 이렇게 약속했다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CO2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산화탄소라고 불러요. 왜요?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됐죠? 근데 읽어보면 얘는 예외인데 얘는 읽어보면 탄소, 산소, 이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럼 이산화탄소라는 게 뭐예요? 이산소, 탄소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영어니까 거꾸로 돌린 것 뿐이야. 알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1산화탄소라는 것도 있을 거라고. 됐나요? 이건 뭐겠어? CO 이렇게 쓰겠지. 숫자 1 산소 하나, 탄소 1산화탄소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 정확하게 외우면 끝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분자니 이렇게 물었어.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야. 공유결합했을 거고 분자야. 오케이.
C 비금속, O 비금속.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면 돼. 분자야. 얘도 분자다. 앞에 내용이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는 내용만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자라고 부르는 물질이라고 느끼시면 끝나는 거고, 두 번째, 얘들은 뭘로 다 결합되는 거야? 원소, 원자들로 지금 합쳐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라고. 됐죠? 됐죠? 그러면 가셔가지고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난 이렇게 외우고 들어왔으면 끝난 거야. H2O라고 이렇게 적었어. 그죠? 그럼 이 H2O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물분자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약속을 해서 외우고 들어왔다고. 그럼 지금 3H2O가 문제인 거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이건 뭔 얘기야? H2O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3개 있다 이 뜻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게 있어? H2O를 물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물분자가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여러분들이 해독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야. 됐을까? 그러면 이게 H2O가 3개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떤 애 또 궁금해서 물어보던데 한번 자기 본인이 써봐. 그럼 H2O가 3개라는 건 H2O 1개, H2O 1개, H2O 1개. 이게 3개가 있는 거 아니야? 토탈 H가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있는 거야? H는 몇 개 있는 거야? H,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하연이 몇 개 있는 거야? 틀려도 돼. 틀려도 된다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니? 승백이한테 얘기한다? 뭐라고 불러? H가 몇 개 있냐고, H. 6개 있다고 대답해야 된다고. 법대 나오셨다. 기억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몇 개 있냐고 물어본 거라고. 근데 H2라는 건 H가 2개 있다고 미리 가르쳐 준 거야. 근데 CO2라고 그러면 이 2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O가 2개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야. 알겠니?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어. 고등학교까지 안 가.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문과 나왔다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 중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그 말의 요지는 뭐야? 중딩도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건 없다고. 이해하고 뭐 하면 돼? 정확하게 외우면 끝난다고. 알겠죠? 그럼 이 H2O라는 거 H 2개, O가 1개 있다고. 그럼 요렇게 3개 써봐. 그럼 H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고 O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무식하게 저렇게 다 써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식을 갖고 H가 6개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앞에 뭐하고? 앞에 3하고 뒤에 있는 H 2하고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6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곱하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죠? 근데 O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렇게 똑같이 곱하는 거야. O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뭐야? H가 6개 있다는 건 수소 원자가 6개 있다는 뜻이겠지. O가 3개 있다는 건 산소 원자가 3개 있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뭐가 있냐? 수소 원소하고 산소 원소 또는 산소 원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산소하고 수소의 원자 수는 몇 개 있냐? 수소는 몇 개 있는데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3개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이걸 할 수 있는 게 중요해. 됐죠? 그 다음에 총 원자 수는 몇 개 있냐고. 그럼 총 원자라고 불리는 건 총 몇 개 있는 거야? H도 원자고 O도 원자지. H2O가 분자 아니겠어, 그지? 무슨 말 이해돼? 그럼 총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수소 원자 6개, 산소 원자 3개, 9개 있다. 총 원자 수는 9개 있다고 대답해야 된다고. 근데 분자는 몇 개 있는 거야? 분자는 H2O가 분자지, 그지? 뭐 3개 있다고 대답하는 게 끝이야. 이걸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정확하게 돼야 나중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왔을 때 연소 반응식이라는 걸 할 때 여러분들 이야기가 좀 편해진다고. 됐죠? 그 다음에 내가 분자량을 구하라 그랬어. 분자량을 구하라 그랬어. 분자량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원자량의 합이라 그랬어. 근데 이 분자량은 한 분자의 분자량을 얘기하는 거야. 한 분자의 원자량의 합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다 줘요. 여러분들 시험에 다 줘. 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도 없어. 원자의 무게값을 외울 필요 없다고. 그럼 이 분자량을 이걸 보고 비싼 건데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뭐 이게 한 분자만 3을 배제해야 돼. 한 분자의 분자량을 얘기하는 거야. 분자량은 한 분자의 원자량의 합을 얘기하는 거라고. H가 2개 있고 O가 1개 있기 때문에 H 값이 얼마라 그랬어? 1이라고 줬고 O가 얼마라고 줘줬어? 16이라고 이 원자량 값을 줬다고. 내가 지금.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1자리가 2개 있고 5가 1개 있으니까 3은 배제하고 18이라고. 아, 그럼 얘의 무게값은 분자량은 18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 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됐을까? 됐니? 할 수 있겠니? 그럼 그 옆에 걸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됐죠? 됐죠? 그럼 이렇게 CO2 교재에 보면 CO2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럼 CO2가 이산화탄소라고 암기하고 들어왔어. 그럼 CO2가 몇 개인 거고? 2개 있다. C 몇 개? C는 몇 개 있는 거고? 2개. O는 몇 개 있는 거고? 4개 있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값이 10이고 탄소가 C가 10이라고 주고 산소가 16이라고 준다고. 아,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간부분석은 외우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준다, 너희들은. 외워야 되는데, 소방이 다 줘. 다 줘. 다 주기 때문에, C가 얼마? 10이고, O가 얼마인데? 16이 2개 있으니까 얼마야? 32야. 12 더하기 32 하면 44야. 그럼 얘의 분자량은 44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됐을까? 할 수 있겠지, 그지? 나오는 건 몇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돼. 이거 밑에 거 연습을 자기가 가려보고 연습을 몇 번 해봐야 돼. 됐죠? 이거 중요하다. 앞에 다 이상한 얘기한 거 다 요거 때문이야. 됐죠? 그 다음에 가서 9페이지 갈게요. 9페이지. 9페이지 가서 보면 화학식의 표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됐죠?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외우고 가시면 돼. 워낙 뭐가 나올 줄 몰라서 무서워서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여기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학식을 표현할 때 분자식이라는 게 있고 실험식이라는 게 있고 시성식이라는 게 있고 구조식이라는 게 있다. 됐나요? 그래서 옆에 가서 보시면 아세트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C2H2O 이렇게 써 있는 게 분자식이래. 근데 실험식이라는 거 옆에 보면 간단한 정수비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적혀 있지. 이게 키워드야. 이걸 보고 외워야 돼. 여러분들 이거 읽고 뭐라고 실험식이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해. 끝났죠? 근데 뭐야, 이걸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간단하게 약분시킨다고. 그럼 약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2로 약분되면 C 하나에 H가 2개에 O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걸 무슨 식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실험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는 건 작용기야.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 여러분들 그만 보고 외우면 되니까. 작용기라는 건 CH3에 이 COOH라고 그래가지고 COOH라는 게 작용기야. 그럼 이걸 보고 성질을 가르쳐 주는 거야. 시성식이라는 말이 시각적으로 얘의 성질을 가르쳐 준다고. 이게 시성식이야. 됐니?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 뭐 하나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C2H5에 OH, C3에 H에 8개 OH, C4에 H에 7개 OH 등등. 이렇게 OH 이렇게 보여주면 얘 성질을 가르쳐줘. 애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성질이고 끓는 점이 높을 것이고 이런 시각적 우리 몰라. 근데 화학자들은 안 돼. 이렇게 이런 식만 딱 보여주더라도 얘가 어떠한 성질을 가질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식을 보여주는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 시성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시성식을 표현하는 건 이런 것들을 끝에 있게 공통적으로 붙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작용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작용기라는 걸 표현하면 무슨 식이라고 대답하면 돼? 시성식이라고 대답하면 돼.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됐나요?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는 건 결합선을 사용해서 그 식을 보여주는 식이래. 뭘 사용해서 보여주는 식이라고요? 결합선이라고. 야, 또 이걸 칠판에 가서 적고 가라. 미쳐버린다. 그냥 예를 들어준 거 여러분들 텍스트를 외워야 돼. 텍스트가 시험에 나와. 그 텍스트를 기억해. 옆에 뭐 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선으로 결합선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선 이 짝대기가 보이면 이런 거를 결합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 화학식을 뭐라고 한다고? 구조식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거 이거 한 문뿐이야. 분자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작용기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번 분자식, 2번 실험식, 3번 시성식, 4번 구조식. 끝이야. 그럼 뭐야? 이걸 읽고 무슨 식인지만 대답하면 된다고.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지? 간단한 정수비, 작용기, 그 다음 이거 뭐라고? 결합선으로 표현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한번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뭐 하는지 알겠죠? 불난다는 얘기가 이렇게 힘든 얘기였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몰수 계산하는 게 원래 내가 1월 달에 강의 때 할 때나 안 했었는데 이건 지금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험 때 하려고 그랬는데 10월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몰수라는 게 있다. 몰수라는 게. 뭔지 잘 몰라. 근데 원자가 너무 작다 그랬잖아. 원자가 엄청 작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손에 이렇게 한 묶음만 쥐어도 수십억 개가 요 안에 원자의 수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몰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원자나 분자의 단위를 세는 단위일 뿐이야. 단위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한 타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타스를 몇 개라고 불러? 몇 개라고 불러? 12개라고 불러. 12개를 한 타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1몰이라는 단위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 1몰이라는 건 개수가 몇 개?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의 묶음을 1몰이라고 부른다고. 졸라 매우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매우 많은 거라고.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내가 이걸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럼 내가 뭐야? 12.04 곱하기 10에 23승계를 가지고 있다면 몇 몰이 있다는 뜻이야? 2몰 있다는 뜻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딱 봐도 이게 이렇게 곱하기 2한 것 같죠? 그럼 이걸 보면 2몰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1몰이라는 이 기준점의 이 개수의 묶음에서 더 2배씩 있으면 2몰 없으면 3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 보통 이렇게 쌀 셀 때 있잖아요. 쌀을 이렇게 한 컵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쌀을 몇 개를 내가 몇 알을 밥을 하겠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단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개수를 셀 수 없어. 내가 2몰을 가지고 오겠다. 산소 2몰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2몰을 가져올 거야. 그러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세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그 물리적으로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가 2몰이라는 걸 혹은 1몰이라는 걸 편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걸 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됐죠? 그래서 이 몰수라는 걸 원래 얘가 뭐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보다 2배 있으면 2몰이 있는 거고 이거만큼 있으면 1몰이 있는 거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지. 됐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입자수가 너무 많아. 산수가 너무 많이 요구된다고. 사람이 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 몰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그 방법이 하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왜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 여기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라고.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소방학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 밑에 예제가 나와 있다고. 예제가. 그래서 분자량에는 개념을 놨다고. 자, 그러면 이건 꼭 기억을 하라 그랬어. 이건 지금 기억을 좀 하고 가야 된다고. 물수를 계산할 때 이건 기억하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고. 이산화탄소 질량이 88g 이렇게 있었대. 이산화탄소라는 CO2가 질량이 88g 있었대. 그럼 얘가 몇 몰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일일이 셀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겠다는 거야.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몰수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 지금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앞에서 했던 게 공부가 다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럼 얘 분자량분의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한 거야. 근데 질량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이 그램 붙어 있는 게 다 질량이야. 킬로그램, 그램이 다 질량의 단위라고. 그럼 얘 몇 그램 있는 거야 지금? 88g 있다라고 준 거라고. 88을 위해 썼다고. 됐죠? 이제 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분자량이 뭐라 그랬어? 원자량의 합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근데 CO2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럼 C가 1개, O가 2개 있는 거야. 근데 C 원자량 얼마라고 주어졌어? 탄소 원자량 12라고 주어졌고 산소 원자량 16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얘의 분자량 값은 얼마야? 44개 되겠지. O가 2개가 있을 거니까 32에 10이니까 맞죠? 그럼 얘가 이렇게 44 이렇게 있다고. 그럼 계산하면 2몰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개수로 환산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2배만큼의 개수가 그만큼 있다 이런 얘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 없으니까 내가 몇 그램 들고 오면 내가 몇 몰을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죠? 됐죠? 그리고 간부부생은 여기까지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게 뭐 인문계든 자연계든 간에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P분의 NRT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쓰는 거기 때문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종수비는 왜 늦게 왔는지 모르겠다. 됐죠? 몇 분 정도 됐나요, 비님? 아, 됐나요? 엄청 많이 지났네요, 그죠? 됐죠? 물수까지 계산하는 거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